안녕하십니까. 주식시장의 큰 방향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2% 넘게 장중에 하락을 하면서, 자, 월간 단위로는 지금 뭐 월말까진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10% 넘는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그래서 약간은 무거운 주제로 증시 토크를 주제를 잡았습니다. 자, 주식시장 월간 10% 하락을 넘어섰는데 바닥은 과연 언제일까?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간 하락률로 10% 넘어가는 증시. 자, 뭐 2010년대 들어서 생각해 보면요, 두 번 정도 있었습니다. 자, 한 번은 확실하게 월 단위로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2010년대 그 시기 언제였느냐? 바로 2011년 8월 유럽 위기 때가 바로 그때였죠. 그 전후로 해서 주식시장이 약세장이 있었는데 8월에 10% 가까운 하락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 8월에 월간 저점 기준으로 해서 잠깐 10% 하락률을 만들기도 하였었는데요. 자, 주식 시장이 이렇게 주가지수가 10% 하락하게 되면은 개별 종목 단위에서는 더 큰 하락률이 나타나다 보니까 투자 심리는 급격하게 위축되고 심지어는 공포 심리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가 많이 심란할 수밖에 없는 지금, 자, 바닥은 언제 정도 만들어질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료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요, 자, 2000년 이후 월말 기준 10% 하락하면서 마감한 달이 몇 번 있는지 한번 세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자, 총 11번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막대 도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2008년 10월에 23.1%, 2000년 10월에 16.1%라는 자, 두 자릿수의 하락률이 있었고, 여기에 이 11개의 주가지수 하락률에 월간 10% 이상 하락률에, 자, 이번 달까지 포함하게 되면 12번의 월간 10% 하락률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 2018년 10월이 10% 이상 하락하게 된다면은 그 12번의 불명예스러운 달에 하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보게 되면요, 2000년 이후부터 해서 현재까지 12번의 월간 10% 하락률이 있었다 한다면은 거의 대략적으로 한 2년에 한 번 정도 있어 왔던 하락률, 제법 큰 폭의 하락입니다. 자, 그런데 이 10% 월간 하락률이 발생한 시기를 보게 되면요,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체감적으로는 2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한 4년, 5년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이벤트다 보니까 투자자로서는 심리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시기를 보게 되면요, 2000년 IT 버블이 붕괴될 때 5번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3번, 그리고 2001년 9.11 테러 때 1번, 2008년 후반부, 요때가 이제 그 이라크 전쟁이 발생한다 안 한다 이게 왔다 갔다 하던 시기가 이때였습니다. 자, 2번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월간 주가지수 하락률이 10%가 넘어갔던 시기입니다. 자, 이번에 올해 10월이 일단은 장중 10%를 넘어섰고, 월말 기준으로 10% 하락률을 기록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좀 되도록이면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만들어지질 않길 바랄 뿐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 하락으로 인해서요, 올해 주식시장이 자, 9개월이 넘어가는 약세장을 만들면서 장기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월 말 대비해서 낙폭
것도 20% 수준에 이르고 있다 보니까 자, 조정이 과거에 있었던 장기 조정장과 같은 분위기가 아닐까. 점점 그런 높아심이 커져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2000년 이후부터 해서 역대급 하락장 내지는 굵직한 하락장을 살펴보다 보면 그 조정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굵직한 조정장이라고 하면요, 주가지수가 20% 이상 하락한 가시적으로 딱 차트를 봤을 때 약세장, 요 기간이 약세장이었네 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그 시기를 의미합니다. 자, 그 시기는 5번이 있었습니다. 5개의 시기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2000년 IT 버블 붕괴 때입니다. 주가지수가 12개월 동안 51% 마이너스 50.92% 하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락장이었어요. 그 조정 기간은 12개월이었습니다. 제법 길죠? 자, 2001년 9.11 테러 때는 그 전후로 해가지고 조정장이 좀 있어오다 9.11 테러 후에 한번 확 꺼지면서 조정장이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그때 당시 21.6% 조정장이 있었고 조정기간은 4개월이었습니다. 자, 2002년 봄부터 시작해서 2003년 초까지 진행된 조정장에서는 주가지수가 40% 하락했고 조정기간은 12%였습니다. 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자, 2007년 10월부터 하락을 해서 2008년 연말까지 하락했죠. 48% 하락했고 조정기간은 14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최근에는 2001년 유럽 위기 때 20% 가까운 주식시장 하락률이 있었고 그 기간 때 조정기간은 5개월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종합주가지수 올해 1월 말 이후부터 해서 계속 조정장이 이어지면서 9개월이 넘어갔어요. 조정기간이. 그러니까 뭐 2001년 때나 2011년 때 같은 그 조정 규모는 기간은 넘어간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조정 기간이 한 1년 정도는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좀 마음속으로 각오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자, 12개월, 14개월 과거의 굵직한 조정장에서 그 조정 기간이 있어 왔음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요새 시기 때는요, 시장이 40에서 50%의 큰 폭의 폭락이 있었습니다만,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깊은 조정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하락하기에는 좀 만약에 저런 조정이 나온다? 그러면요, 자, 우리는 역사상 정말 큰 기회 증시를 마주하게 될 겁니다. 자, 저 정도 조정까지는 좀 멀었겠지만, 자, 뭐 기간 측면에서 봤을 땐 한번 지금보다 한 3, 4개월은 좀 각오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과거 선례를 통해서 조정 기간을 추정을 해본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지금 조정장이 마무리되는 어떤 온도계나 그런 어떤 바로미터를 잡아볼 수는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바로 신용융자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약세장의 끝은 신용융자와 같은 레버리지 자금이 대부분 소진되거나 또는 고름을 짜듯이 쫙 짜내 가지고 대부분이 빠져나간 후에야 바닥을 찾게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 추가 조정장이 있더라도 폭락장이 발생하지 않아요. 하지만 신용융자나 그러한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많을 때는 이 고름이 짜지는 과정에서 시장이 허무하게 폭락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 투자 자금이 충분히 해소된 후에야 바닥을 잡게 되는데, 대표적인 시기가 과거 90년 초에 깡통계좌 정리 사건, 90년 10월 10일 사태, 그리고 92년에 또 한 번의 깡통계좌 정리, 그것이 있은 후에야 94년 화랑장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IT 버블 붕괴 2000년에 그때 당시 직전에 뭐 미수거래
그때는 뭐 카드빚 내가지고 투자한 사람들도 정말 많았어요. 그때 당시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충분히 고름이 짜진 후에야 바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런 흐름은 2008년에도 있었고, 최근에는 2011년, 2015년 조정장이 있은 후에,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유럽 위기가 온 후에 그 직전에 있었던 차화정 중심의 거래소의 신용융자가 크게 줄어들면서 바닥을 잡았고, 2015년은 스몰캡과 코스닥에서의 신용융자가 크게 줄었던 후에 증시는 바닥을 잡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물량은 언제 정도 정리가 될 것인가? 자, 자주 제 증시 토크를 통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자, 현재 신용융자 규모가 최소한 10조 원 수준까지는 줄어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계속 강조드려왔습니다. 지금 10조 7천억이에요. 자, 아마 오늘 기준으로 해서는 더 줄어들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침 9시부터 악성 매물이 나오면서 10시, 12시에 한번 쫙 고름을 짜냈습니다. 요즘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요, 그 특정 시간대 10시, 12시, 2시 요 시간대에 신용융자를 관리하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 RMS가 작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10시, 12시, 2시에 정말 신기하게 그냥 쭉 빠져요. 자, 그 물량이 기계적으로 오늘 쏟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오늘 기준으로 대략 한 10조 원대 초반까지 줄어들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자, 일단 가장 최소한으로 잡을 수 있는 수준은 10조 원. 하지만 부담이 가장 없는 수준은 작년 초 2017년 초 수준인 7조 원까지 줄어들었을 때 거의 확실한 바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에는 조금 시간이나 좀 인내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러분들 마음을 좀 단단히 잡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분명 시장이 저평가되고 한 1년 또는 2년 뒤에 보면 그때 그 시장이 기회였구나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인내의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수 있어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굵직한 조정장이 12개월 정도였다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약간의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리고 지금 조정장 올해 1월 이후부터 해서 9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면은 조정장의 끝이 언제 정도일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려운 기간입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힘내시기 바라면서요. 자,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죠. 자, 고생 끝에 낙이 꼭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는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이 또한 곧 지나가리라. 예, 약세장 곧 지나갈 겁니다. 힘내십시오. 자, 여러분들의 힘, 그리고 그 힘 속에서 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구독하기 버튼, 저에게도 큰 응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증시 토크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